네, 최근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들의 관심사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자리하게 된 그런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당히 아주 많이 지지부진하던 이더리움 가격이 5월 초에 1800달러 수준에서 6월 초에는 2600달러를 돌파하며 이 45% 가까이 급등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더리움에 불이 붙었을까? 특히 그 이후에 지금 중동 리스크로 시장이 압박받는 와중에도 2500달러 위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한 투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탄탄한 펀더멘털, 그리고 호재들이 뒷받침된 상승이라는 점 더 주목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성공 소식입니다. 얼마 전 이더리움은 팩트라 하드포크라는 대형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 사용성이 한 단계 진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로 계정 추상화 기능이 도입돼서 지갑에서 자동 결제나 하루 사용 한도 같은 스마트한 기능을 직접 설정할 수 있게 됐고, 이제 가스비도 이더 대신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낼 수 있게 돼서 진입 장벽이 더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약으로 지적받았던 스테이킹 한도도 32 이더에서 2048 이더로 대폭 증가해서 큰손들도 손쉽게 이더리움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렸습니다. 게다가 레이어2 확장성 개선으로 롤업 같은 레이어2 네트워크의 데이터 처리량을 2배로 늘려서 수수료는 낮추고 속도는 높이는 그런 효과까지 얻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업그레이드로 이더리움의 확장성, 편의성, 그리고 기관 친화성이 크게 향상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한층 성장한 이더리움은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기관 자금 유입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꽤나 주목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현물 ETF는 펀드가 실제 이더리움을 사서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들의 실탄이 직접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ETF 시장을 이끌고 있는 블랙록의 경우에는 6월 들어서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매수했고 단 한 번도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더리움 가격에 단단한 매수 기반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전통 금융권의 신뢰가 붙었다라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기금이나 헤지펀드 같은 큰손들도 규제된 안전한 통로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포트폴리오에 싹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큰손들의 조용한 매집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내용을 보면 최근 이더리움 고래 지갑들이 물밑에서 이더리움을 꾸준히 모으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고래 주소는 며칠 사이 2,000개 이상, 그러니까 950만 달러 규모를 한꺼번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도 매도보다는 호들, 이 장기 보유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띄진 않지만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은 프로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의 묵직한 매집은 앞으로 큰 상승을 예상하는 조용한 신뢰 지수라고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시 또 글로벌 환경도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중동 리스크 때문에 상황 자체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좀 짜증나긴 하는데, 어쨌든 연준도 올해 2번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게 점도표를 통해서 이번 FOMC에서 또 확인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가면 위험자산 시장인 크립토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깔려 있습니다. 또 아시아 시장, 특히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열기 상당히 뜨거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가 친암호화폐 기조를 또 내세우고 있어서 규제 환경이 이전보다는 더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기대감도 깔려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도 미카, 이 통합 규제안을 시행해서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섰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크립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선두에는 당근 빠따 미국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 명확성, 접근성, 합법성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덕분에 이더리움을 향한 시선, 다시 말해서 알트 대장을 향한 시선 역시 한층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자체 지표를 보더라도 장기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더리움은 탄탄한 기반 시설 같은 자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이더 공급량의 27% 이상이 스테이킹돼서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묶여 있습니다. 그만큼 당장 사고팔 수 있는 이더 수량이 줄어들어서 희소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더리움은 EIP 1559 업그레이드 이후에 거래 수수료 일부를 계속 소각을 하면서 사실상 순 발행량이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2022년 머지 이후 지금까지 17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영구 소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급은 줄고 활용도는 커지니까 가치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요소들 덕분에 이더리움은 이제 예전처럼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에 가까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파이부터 NFT, 웹3까지 수많은 생태계 기반의 이더리움이 깔려있다 보니까 그 가치가 단순 코인 이상으로 인정받고 있고 더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깔려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리플 XRP입니다. 분명 펀더멘털만 놓고 보면 XRP 역시 만만치 않은 알트코인계 대장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 상황만 놓고 보면 조금 아쉬움을 느끼게 만드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기대와 현실이 괴리가 꽤 크게 느껴지는 건데, 지난 연말 물론 한 차례 폭등세가 나와주긴 했지만 왜 이렇게 몇 달 내내 가격이 빌빌거리고 있는 걸까? XRP의 최근 행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언젠가를 위한 힘을 비축하고 있는 단계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방금 언급한 것처럼 XRP도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5년 들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지난 1분기에만 XRP 가격이 120% 급등하며 오랜만에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냈고, 연말연시를 합치면 500% 수준의 폭등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지지부진하던 XRP가 어쨌든 2달러 위로 올라선 건데, 덕분에 시가총액 순위도 현재 4위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이 붙은 이더리움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은 조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남아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지금 가격 수준이 역대 최고가 3.8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40%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연말 연시를 거치면서 큰 랠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고 돌파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런 점이 XRP 홀더분들에게는 살짝 더 이게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일 겁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리플 소송의 여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에 시작된 SEC와 리플의 법정 공방이 XRP의 가격 발목을 참으로 오랫동안 붙잡았습니다. 증권인지 아닌지를 놓고 3년 넘게 불확실성이 이어졌으니까 큰 기관이나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올해 들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지금 찾아왔고, 양측은 합의를 했고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점은 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금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XRP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규제 리스크 족쇄가 풀렸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리플사는 제재를 피할 수 없더라도 XRP를 쓰는 은행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확신을 안겨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소송이 100%다 끝난 건 아니고 법원의 합의에 대한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시간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법원도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인 부분을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이라서 시간이 걸릴 뿐 잘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짙게 커뮤니티 내부에는 깔려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법적 장막이 거의 거치게 되면서 XRP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XRP는 애초에 국제 송금의 혁신을 목표로 탄생한 그런 코인입니다.
글로벌 은행 간 송금망이 느리고 또 수수료가 비싼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브릿지 통화로서의 역할인데, 현실에서 해외 송금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국제 송금 수수료가 보통 5에서 10%씩 되는 경우도 있고, 며칠씩 시간이 또 걸린다라는 게 정말 먹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 은행들의 미리 자금을 예치해 놓는 노스트로 계정 때문에 자금 비효율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XRP의 온디맨드, 이 ODR 솔루션은 이 구조를 지금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브릿지 커런시로서 XRP를 사용해서 돈을 보내면 몇 초 만에 결제가 완료되고 수수료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느리고 비싼 스위프트망 대신 빠르고 저렴한 대안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이미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게다가 XRP를 사용할 때는 중간에 자금을 잔뜩 묶어둘 필요가 없으니까 이 자본 효율도 높아집니다. 기술적으로도 XRP 레저는 거래당 발생하는 수수료를 아예 소각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거래가 늘어날수록 전체 XRP 공급량이 작은 분량이지만 서서히 줄어드는 이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이 나름 내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0.5% 정도의 XRP가 자동으로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이건 금과 같은 전통 자산의 자연 소진율보다 높은 희소성 강화 요인이라고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사용이 늘면 공급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요 공급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토큰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XRP는 태생부터 이 실용성과 희소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싹 다 헤쳐먹으려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은행과 기업들이 얼마나 XRP를 사용하고 있을까? 리플사 발표 내용을 보면 전 세계 100여 개 이상의 은행들이 리플렛을 통해서 또 ODL을 통해서 XRP 활용을 테스트했고, 그 가운데 20곳 이상은 본격적으로 상용화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일본의 움직임이 돋보이는데, 일본은 리플의 오랜 파트너인 SBI 홀딩스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자국은행의 80%가 XRP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그럴 정도입니다. 실제 일본 중앙은행까지도 국제 송금에 XRP를 활용하는 테스트를 진행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유럽, 남미 등지에서도 리플과 제휴해서 이 CBDC 실험이나 송금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례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결제망 혁신을 위한 행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 XRP도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 제거, 실사용 사례 증가, 이 토큰 경제 희소성,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아직 큰 폭으로 솟구치지 않는 이유는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상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XRP의 주요 활용처인 은행 등 기관들의 채택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 기술이나 규제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해도 전통 금융권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대규모로 채택하는 데는 신중한 검토와 시범 운용 기간이 필요합니다. 가령 일본의 사례도 2025년까지 80% 은행 통합이라는 목표이지 당장은 현실은 아닌 겁니다. 결국 실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까지는 그 시차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자들의 관심 순서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보통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그리고 메이저 알트, 그리고 미들급, 스몰급 이렇게 이어지는 자금 순환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XRP는 분명 메이저 알트지만 최근까지 법적 리스크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레이더망에서는 살짝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제 막 규제 장벽이 거의 지금 해소가 됐으니까 시장의 스포트라이트가 XRP로 강하게 돌아오기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이클들을 보면 XRP는 뒤늦게 폭발하는 패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7년 말 그리고 2018년 초 불장 때도 XRP는 이더리움 등 다른 코인들이 먼저 내달린 뒤에 후반부에 이 최대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따라잡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때 XRP 시총이 이더리움을 제치고 2위에 오르기 했을 그럴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XRP는 조용하다가 한번 뛸 때는 크게 뛰는 이 전통적인 상승 버릇이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도 과연 그런 역사가 반복될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시그널 하나를 더 짚어보자면 XRP에 대한 제도권 투자 수단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더리움 현물 ETF 얘기를 했는데 XRP도 올해 5월에 미국 선물거래소를 통한 XRP 선물 상품이 처음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건 기관 투자자들이 XRP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고 XRP가 메이저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규제 문제로 상생하기 힘들었던 그런 일인데 이제는 CME 같은 곳에서 XRP 선물을 보이고 있고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XRP를 투자 목록에 넣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온 겁니다. 캐나다에서는 며칠 전 아예 XRP 현물 ETF까지 출시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흐름은 당장은 가격을 폭발시키지 않을지 몰라도 서서히 XRP의 가치 기반을 단단하게 쌓아올리는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리하면 XRP는 분명 강한 잠재력을 가진 코인이고 펀더멘털 면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그 잠재력이 가격으로 만기하기까지가 그 언젠가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문제는 그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언젠가는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끝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XRP 홀더분들께서는 인내의 시간을 지금 거치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많은 애널리스트들도 XRP의 장기적인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는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기관들이 새로운 고래가 된다라면 XRP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런 평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눈앞에 움직임이 더디더라도 그 밑에서 서서히 용암이 지금 끓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이처럼 두 알트코인 대장들은 지금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빛을 보이는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당장 디파이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이고 XRP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관 채택이라는 쪽으로 서서히 지반을 다지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타이밍과 쓰임새가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이 탈중앙화 금융의 시대를 열어간다라면 XRP는 전통 금융을 탈바꿈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둘 다 미래 금융판도를 바꾸는 혁신이기 때문에 기본기는 탄탄하게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스탠스 잘 견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